오늘은 이제 모스 커패시터의 공핀 모드에서의 커패시턴스, 그리고 문턱 전압에서의 커패시턴스, 그리고 인버전 모드에서의 커패시턴스 모두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인버전 모드에서 커패시턴스는 그냥 C 옥수로 수렴한다고 앞에서 학습한 거 기억이 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핀 모드하고 그 다음에 문턱 전압에서의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핀 모드라는 건 이런 거죠. 메탈의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동일한 수의 음의 전하, 공간 전하를 형성합니다. 그때 공핍층의 폭이 XD, 그 다음에 이 지점이 QNA. 그래서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은 거죠. 이 면적은 QNA 곱하기 XD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핀 모드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D라는 것은 DQ, D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자, QSD라는 것은 이 면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D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XD 여기다 대입하면 QSD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이 S로 미분하면 우리 루트 함수의 미분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핀 모드에서의 커패시턴스라는 것은 파이 S, 즉 게이트 전압이 되겠죠. 게이트 전압의 루트 함수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루트 함수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의 역수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공핀 모드에서의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게 축적 모드죠. 자, 공핀 모드는 이런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문턱 전압이 되면 공핍층의 폭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최소 커패시턴스를 가질 거다. 그래서 그거를 C 미니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모양이 대략 이렇게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축적 모드에서도 이 경계 지점에서는 이렇게 수평으로 안 갔죠? 이렇게 감소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아주 정확히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고찰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최대 공핍층의 폭, 자, 문턱 전압에서는 최대 공핍층의 폭을 가지므로 그때 최소 커패시턴스가 될 거다. 그게 C 미니멈. 그렇죠? 그래서 QSD max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XD 대신 XDT가 되고요. 이거는 똑같이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파이 S 대신에 2파이 FP를 넣으면 되는데 일단 넣지 않겠습니다. 자, XDT도 이렇게 되죠. 똑같습니다. 다 앞에 XD인 경우, 즉 최대 공핍층의 폭을 갖지 않는 경우하고 수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CSD max를 구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되죠. 단지 여기서 파이 S 대신에 이제 2파이 FP를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최소 커피시턴스를 가질 거다. C 미니멈이라 그랬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CSD ma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구한 CS 프라임 이거 기억이 나시죠? 자, 이 수식을 이제 이용할 건데요. 자, 이 수식에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턱 반전점에서의 커패시턴스죠.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죠? 파이 S 이퀄 2파이 FP가 됩니다. 자, 이 지점에서의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문턱 반전점에서는 어떻겠죠? 문턱 반전점에서는 전자가 풍부하게 많죠. 표면에 전자들로 꽉 차 있죠. 근데 그 전자 농도가 벌크의 양고의 농도하고 같다. 그리고 P0는 NA를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문턱 반전점에서의 양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라는 것은 우리 이미 P타입 실리콘이죠? P타입 실리콘에서 열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라는 것은 10의 뭐 3승, 4승,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그냥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여기다 대입해서 없앨 거 없애고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자, 그럼 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자는 자, 요거 P0죠? 그 다음에 요거는 P가 되겠죠? 마이너스 Q파이 했으니까 이거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N0. 그래서 자, N0 0이죠?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되죠? NA죠? NA. 그 다음에 P는 0이죠? 0. 그 다음에 NA. 그렇죠? 그래서 ENA가 되니까 EQNA의 루트 엡실론 S. 분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모를 살펴보면 자, 복잡하죠? 자, 요거 정리하면 이게 P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P0에 KT분의 Q파이 S.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0.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P는 0이죠? 그 다음에 P0는 NA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도 NA죠? 그 다음에 N0, P 전부 NA입니다. 그 다음에 N0는 0. 그 다음에 여기 N0가 0이니까 이거 다 0이겠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남는 건 요거죠? 그럼 KT 약분하면 루트 EQNA의 파이 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결국 요 문턱전압에서의 커패시턴스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구한 CSG 프라임 맥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이쪽이 2배 더 크죠? 여기 2배 더 큰 겁니다. 즉 문턱전압에서는 자, CSG 맥스보다도 2배나 큰 커패시턴스를 갖습니다. 이때 미니멈을 갖는다 그랬죠. 그죠? 이게 계속 문턱전압까지 연결이 돼서 미니멈으로 가져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문턱전압이 되면 다시 커패시턴스가 상승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쭉 가다가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감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턱전압까지 요게 이렇게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문턱전압에서는 최소 커패시턴스를 갖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문턱전압에서는 최소 커패시턴스를 갖지 않는다. 최소 커패시턴스는 문턱전압 전에 여기서 도달합니다. 그래서 문턱전압에서는 살짝 증가하는데 이게 왜 증가하느냐? 자, 먼저 요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니멈이라는 것은 결국 자, C옥수하고 CSD 맥스죠. 그런데 자, 요 지점을 살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지점에서는 이미 요 반전전자가 존재합니다. 우리 반전점이라는 것은 파이 S 이퀄 2파이 FP죠. 그때 전자의 농도가 벌크의 양공의 농도하고 동일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럼 뭐 1.8 파이 FP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문턱전압 도달하기 전에 반전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하다가 요 순간이 될 때 벌크의 양공의 농도하고 동일해진다. 그래서 2파이 FP가 된다는 거지. 갑자기 반전전자가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미 반전전자들이 형성돼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커패시턴스는 어떤 거냐? 바로 인버전 전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CSD max하고 병렬로 연결된 거하고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CTH라는 것은 요거 플러스 요거가 됩니다. 역수가 아니죠. 병렬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지니까 전체 여기 직렬 연결한 거에 커피시턴스를 구하면 이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대략 CSD max보다 2배 정도 커진다. 여기서 CTH라는 것은 이 두 개 병렬 연결된 커패시터의 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인버전 차지들이 이미 여기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턱전압에서는 최소 커패시턴스를 갖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합해지는 겁니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증가한다. 그래서 인버전 일렉트론은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더 세분화해서 얘기할 때 위크 인버전, 약한 인버전이다. 문턱전압 지나서부터는 이제 중, 강, 반전 모드다. 뭐 강한 반전 모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턱전압 전에서도 이미 반전 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턱전압점에서는 반전 전자가 벌크의 양공의 농도하고 동일해지는 시점일 뿐인 거지 그 전에도 이미 반전 전자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한 반전 전자들이 바로 이러한 병렬 커패시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합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이 점선 사각형 안을 보시면 왜 이쪽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전 모드에서는 다시 C옥스가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C옥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스 커패시터, 즉 이거는 N모스가 되겠죠. 기판을 P타입 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N모스 커패시터의 CV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턱전압에서 최소 커패시터를 갖지 않는다. 여기서 갖는다. 그리고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요 지점이다. 즉 여기서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플랫밴드에서 문턱전압 요 사이가 디플리션 영역이 되는 거고 조금 세분화한다면 여기는 약한 반전 모드가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강한 반전 모드가 된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플랫밴드 커패시턴스가 C옥스의 대략 뭐 60에서 80% 사이를 갖는다. 자, 그게 이제 도핑 농도에 따라 변하겠죠.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10에 17승으로 주입된 P형 실리콘 기판이 있어요. 자, C옥스, CFB, C민 구해봐라. 자, C옥스는 이렇게 되죠. 자, 파이FP 이렇게 됩니다. XD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C민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이 값들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10의 8승 페럿. 그 다음에 C옥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C옥스가 이거죠. 자, 계산해보면 약 20%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밴드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되죠. 식을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앞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정리했었죠. 자,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승 페럿. 그래서 C옥스 대비 계산해보면 약 70%가 되죠. 자, 이제 우리 모스 커패시터 CV 프로파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강조해서 얘기한 것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고주파 소신호 모델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DC 전압만 인가했을 때 사용한 거고요. 자, AC 전압을 인가해 봅니다. 앞에서도 우리 소신호 모델 하나 배웠었죠. 피엔 접합 다이오드에서 배웠을 겁니다. 똑같이 우리 AC 전압을 인가해 봅니다. 그것을 저주파, 고주파 나누어서 한번 인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